나이 들어 깨달은 좋게 말하는 습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통해 나이 들어 깨달은 좋게 말하는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몇 해 전 제가 중요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발표 전날 한 동료가 저에게 너무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핵심에 집중하세요라고 조언해 줬어요. 그때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발표를 마치고 나서야 그 말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깨달았어요. 불필요한 말 없이 핵심만 전달했을 때 청중들의 반응이 훨씬 좋았거든요. 이 경험은 제가 말을 할 때 신중하고 핵심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줬어요. 말을 신중하게 한다는 건 참 중요해요.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말은 생각의 옷이라고 했듯이 우리가 신중하게 고른 말은 우리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해줘요. 중요한 말을 할 때는 특히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말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죠. 그런데 감정이 격할 때는 조심해야 해요.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은 감정 지능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감정을 잘 조절하고 그에 맞는 말을 할 때 우리는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자신의 언어로 진솔하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고대 철학자 플라톤이 너 자신을 알라고 했듯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진솔하게 말하는 게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에요.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은 신뢰를 쌓는 기본이에요. 스티븐 코비는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우리는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이는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불필요한 대화를 줄이고 핵심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소통을 더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줘요. 플라톤이 간결한 말이 진리의 문을 연다라고 한 것처럼 짧고 명확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5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나이가 들면서 제가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좋은 말하기 습관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통해 말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고 더 좋은 말하기 습관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를 만드는 중요한 도구예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이 말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더 나은 소통을 위한 지혜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을 과하게 하지 마라. 몇 년 전 저는 중요한 업무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저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싶어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난 후 상사께서 저를 따로 부르셔서 말을 좀 더 간결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말은 생각의 의복이다라고 했듯이 우리의 생각은 말을 통해 드러나죠. 그런데 말을 너무 많이 하면 핵심이 흐려져서 오히려 상대방이 우리의 진짜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할 수 있어요. 말을 많이 하면 감정을 과하게 드러낼 수 있어요.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은 감정 지능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말로 감정을 과하게 표현하면 관계가 나빠질 수 있어요. 말이 많으면 때로는 신뢰를 잃을 수 있어요. 노르웨이 심리학자 칼 홀베르그는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말이 적으면
상대방이 존중받는 느낌을 더 받게 되니까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통해 상대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대화를 했어요. 그는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상대가 스스로 깨닫도록 도와줬어요. 우리도 필요할 때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말을 줄이고 대화의 깊이를 더할 수 있어요. 일본의 검객 미야모토 무사시는 적게 말하고 많이 행동하라고 했어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요. 말을 할 때는 핵심 메시지에 집중하세요.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습관을 기르세요. 이것이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대화의 질도 높아져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충동적인 발언을 줄이고 더 신중하고 성숙한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줘요. 자신의 말하기 습관에 대해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스스로 성장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경험한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말을 아끼고 필요할 때 적절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말이 적당하면 신뢰와 존중을 얻고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이런 습관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함부로 말을 내뱉지 마라. 제가 팀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업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회의 도중 팀원 중 한 명이 제 의견에 반대하는 말을 했고 저는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해서 언성을 높이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팀원과의 관계는 서먹해졌고 저는 그 일로 많이 반성하게 되었죠. 이 경험은 저에게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심리학자 조지 밀러는 말은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해요. 무심코 한 말이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데니얼 골먼의 감정지능 EQ 이론에 따르면 감정을 잘 조절하는 능력이 사회적인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감정이 격할 때는 말을 함부로 하기 쉬운데 이때 잘못하면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함부로 말을 내뱉으면 신뢰가 깨질 수 있어요. 심리학자 존 고트먼의 연구에 따르면 비난이나 경멸이 담긴 말은 관계에 큰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말을 하기 전에 3가지 질문을 하라고 했어요. 이 말이 진실인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친절한가? 우리가 말을 내뱉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지침이에요. 일본의 승려 도계는 입을 다물면 많은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말은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신중하게 말해야 한다는 동양의 지혜를 잘 보여줍니다.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피타고라스가 제안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 말이 진실인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친절한가? 감정이 격할 때는 잠시 멈추고 깊이 호흡을 해보세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조절 기법이라고 부르는데 순간적인 감정을 조절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에요.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표현은 상대방의 반응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어요.
자신의 말에 대한 피드백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해요.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말하기 습관을 개선할 수 있으니까요. 저의 경험처럼 감정이 격할 때 함부로 말을 내뱉는 것은 관계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말을 신중하게 하고 필요할 때 적절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함부로 말을 내뱉지 않는 습관은 신뢰와 존중을 유지하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습관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언어로 말하라. 한 세미나에서 강연을 듣게 되었어요. 발표자가 아주 유명한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발표를 이어갔는데 정작 자신의 의견은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끝나고 나서 저는 발표자에게 조심스럽게 조언을 드렸습니다. 유명한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의 생각을 좀 더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죠. 그 이후 그분은 자신의 의견을 좀 더 강조하며 발표를 하기 시작했고 훨씬 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자신의 언어로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소통은 자기 자신의 언어로 표현할 때 시작된다고 했어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때 상대방도 더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신의 언어로 말하는 것은 자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의 자아실현 이론에 따르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자신의 언어로 말하는 것은 자아실현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신의 언어로 솔직하게 말할 때 상대방과의 관계는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진정한 연결은 솔직한 대화에서 나온다고 강조했어요. 이는 우리가 자신의 언어로 진정성 있게 말할 때 더 깊은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어요. 이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진실된 목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소크라테스의 이 말은 우리가 자신의 언어로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일본의 철학자 니시다 기타로는 자신의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언어가 진정한 지혜를 담고 있다고 했어요. 이는 우리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신의 언어로 말하려면 먼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이해해야 해요. 하루에 10분 정도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글로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말을 하세요. 다른 사람의 말을 참고하되 자신의 언어로 다시 표현해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자신의 언어로 말할 때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신감 있는 태도는 말의 신뢰성을 높여준다고 해요.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세요. 자신의 언어로 말한 후에는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이를 통해 자신의 표현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어요. 제가 경험한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신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언어로 솔직하게 말할 때 우리는 더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할 수 있고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우리가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찾고 자아 실현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언어로 자신감 있게 말하면서 진정성 있는 소통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라. 제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팀원들에게 이 목표는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목표는 너무 높았고 결국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팀원들은 실망했고 저는 그때 비로소 제가 한 말에 대해 깊이 반성하게 되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심리학자 스티븐 코비는 신뢰는 말과 행동의 일치를 통해 쌓인다고 했어요. 우리가 한 말에 책임을 질 때 상대방은 우리의 말을 신뢰하게 됩니다. 신뢰는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죠.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은 자기 성장에도 정말 중요해요.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의 자아실현 이론에 따르면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은 자아실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면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질 때 관계는 더 안정적이고 건강해질 수 있어요. 심리학자 존 고트먼의 연구에 따르면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관계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책임 없는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이는 우리가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길임을 알려줍니다. 일본의 철학자 나카무라 유지로는 책임은 인간의 존재를 규정하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했어요. 이는 우리가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동양의 지혜를 잘 보여줍니다.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한 번 한 약속은 꼭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약속을 지키는 것은 말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만약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지 못했을 때는 솔직하게 실수를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세요.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말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이를 통해 더 책임감 있는 말하기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질 때 우리는 더 신뢰받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우리가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면서 진정성 있는 소통과 신뢰를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불필요한 대화를 피하라.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였어요. 회의를 자주 했는데 처음엔 모든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회의가 길어질수록 점점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많아졌고 정작 중요한 논의는 뒷전이 되더라고요. 결국 프로젝트가 지연되었고 그때 저는 불필요한 대화를 줄이고 핵심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효율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자 허버트 사이먼이 주의력은 한정된 자원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불필요한 대화에 시간을 쓰면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져요. 효율성을 높이려면 핵심에 집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대화가 많아지면 본래의 목적을 잃기 쉬워요.
심리학자 앨버트 메러비언의 연구에 따르면 소통에서 말의 내용은 7%의 중요성을 가진다고 해요. 나머지는 비언어적 요소로 구성되죠. 그러니까 말의 내용이 명확하고 간결해야 효과적인 소통이 가능해요. 불필요한 대화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어요. 심리학자 데이비드 루이스는 정보 과부하가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고 말했어요. 필요 없는 이야기가 많아지면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어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간결한 말이 진리의 문을 연다고 했어요. 이는 불필요한 대화를 줄이고 핵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일본의 사상가 이나모리 가즈오는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 시간의 낭비를 줄이는 길이다라고 했어요. 이는 불필요한 대화를 피하고 효율적인 소통을 강조하는 동양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대화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대화 중에 핵심에서 벗어나는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도록 유도하세요. 자신의 생각을 짧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는 불필요한 대화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불필요한 부분은 정중하게 차단하는 것도 중요해요. 피드백을 통해 더 효율적인 소통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불필요한 대화를 피하고 핵심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불필요한 대화를 피함으로써 우리는 더 명확하고 효율적인 소통을 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우리의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사용하고 소통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불필요한 대화를 줄이고 핵심에 집중하는 소통을 통해 더 나은 관계와 효율성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날따라 마음이 복잡해서 발표 전에 동료에게 짧게 이야기했는데 그 동료가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말고 꼭 필요한 말만 하세요라고 조언해 주더라고요. 그 말이 무척 와닿아서 발표를 준비하면서도 핵심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설명은 줄였어요. 그 결과 발표는 성공적이었고 그날 이후 저는 말을 할 때 더 신중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말을 신중하게 한다는 건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말은 생각의 옷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신중하게 고른 말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듣는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어요. 말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죠. 그런데 감정이 격해질 때는 조심해야 해요.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은 감정 지능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감정을 잘 조절하고 그에 맞는 말을 할 때 우리는 더 성숙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자신의 언어로 진솔하게 말하는 건 우리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고대 철학자 플라톤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듯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에요. 말에 책임을 지는 건 신뢰를 쌓는 기본이에요. 스티븐 코비가 말한 것처럼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우리는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신뢰는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불필요한 대화를 줄이고 핵심에 집중하는 것은 소통을 더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줘요. 플라톤이 간결한 말이 진리의 문을 연다라고 한 것처럼
짧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 같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그 말에 얼마나 책임을 지며 얼마나 진솔하게 말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과 관계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저는 말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말을 과하게 하지 않고 함부로 내뱉지 않으며 자신의 언어로 솔직하게 말하고 그 말에 책임을 지고 불필요한 대화를 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죠.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관계도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자신의 말에 더 큰 책임을 지고 진심으로 소통하며 핵심에 집중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의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 들어 깨달은 좋게 말하는 습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통해 나이 들어 깨달은 좋게 말하는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몇 해 전 제가 중요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발표 전날 한 동료가 저에게 너무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핵심에 집중하세요라고 조언해 줬어요. 그때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발표를 마치고 나서야 그 말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깨달았어요. 불필요한 말 없이 핵심만 전달했을 때 청중들의 반응이 훨씬 좋았거든요. 이 경험은 제가 말을 할 때 신중하고 핵심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줬어요. 말을 신중하게 한다는 건 참 중요해요.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말은 생각의 옷이라고 했듯이 우리가 신중하게 고른 말은 우리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해줘요. 중요한 말을 할 때는 특히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말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죠. 그런데 감정이 격할 때는 조심해야 해요.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은 감정 지능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감정을 잘 조절하고 그에 맞는 말을 할 때 우리는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자신의 언어로 진솔하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고대 철학자 플라톤이 너 자신을 알라고 했듯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진솔하게 말하는 게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에요.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은 신뢰를 쌓는 기본이에요. 스티븐 코비는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우리는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이는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불필요한 대화를 줄이고 핵심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소통을 더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줘요. 플라톤이 간결한 말이 진리의 문을 연다라고 한 것처럼 짧고 명확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5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나이가 들면서 제가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좋은 말하기 습관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통해 말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고 더 좋은 말하기 습관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를 만드는 중요한 도구예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이 말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더 나은 소통을 위한 지혜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을 과하게 하지 마라. 몇 년 전
저는 중요한 업무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저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싶어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난 후 상사께서 저를 따로 부르셔서 말을 좀 더 간결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말은 생각의 의복이다라고 했듯이 우리의 생각은 말을 통해 드러나죠. 그런데 말을 너무 많이 하면 핵심이 흐려져서 오히려 상대방이 우리의 진짜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할 수 있어요. 말을 많이 하면 감정을 과하게 드러낼 수 있어요.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은 감정 지능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말로 감정을 과하게 표현하면 관계가 나빠질 수 있어요. 말이 많으면 때로는 신뢰를 잃을 수 있어요. 노르웨이 심리학자 칼 홀베르그는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말이 적으면 상대방이 존중받는 느낌을 더 받게 되니까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통해 상대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대화를 했어요. 그는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상대가 스스로 깨닫도록 도와줬어요. 우리도 필요할 때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말을 줄이고 대화의 깊이를 더할 수 있어요. 일본의 검객 미야모토 무사시는 적게 말하고 많이 행동하라고 했어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요. 말을 할 때는 핵심 메시지에 집중하세요.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습관을 기르세요. 이것이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대화의 질도 높아져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충동적인 발언을 줄이고 더 신중하고 성숙한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줘요. 자신의 말하기 습관에 대해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스스로 성장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경험한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말을 아끼고 필요할 때 적절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말이 적당하면 신뢰와 존중을 얻고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이런 습관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함부로 말을 내뱉지 마라. 제가 팀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업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회의 도중 팀원 중 한 명이 제 의견에 반대하는 말을 했고 저는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해서 언성을 높이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팀원과의 관계는 서먹해졌고 저는 그 일로 많이 반성하게 되었죠. 이 경험은 저에게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심리학자 조지 밀러는 말은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해요. 무심코 한 말이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데니얼 골먼의 감정지능 EQ 이론에 따르면 감정을 잘 조절하는 능력이 사회적인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감정이 격할 때는 말을 함부로 하기 쉬운데 이때 잘못하면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함부로 말을 내뱉으면 신뢰가 깨질 수 있어요. 심리학자 존 고트먼의 연구에 따르면 비난이나 경멸이 담긴 말은 관계에 큰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말을 하기 전에 3가지 질문을 하라고 했어요. 이 말이 진실인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친절한가? 우리가 말을 내뱉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지침이에요. 일본의 승려 도계는 입을 다물면 많은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말은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신중하게 말해야 한다는 동양의 지혜를 잘 보여줍니다.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피타고라스가 제안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 말이 진실인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친절한가? 감정이 격할 때는 잠시 멈추고 깊이 호흡을 해보세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조절 기법이라고 부르는데 순간적인 감정을 조절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에요.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표현은 상대방의 반응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어요. 자신의 말에 대한 피드백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해요.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말하기 습관을 개선할 수 있으니까요. 저의 경험처럼 감정이 격할 때 함부로 말을 내뱉는 것은 관계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말을 신중하게 하고 필요할 때 적절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함부로 말을 내뱉지 않는 습관은 신뢰와 존중을 유지하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습관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번째로 자신의 언어로 말하라. 한 세미나에서 강연을 듣게 되었어요. 발표자가 아주 유명한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발표를 이어갔는데 정작 자신의 의견은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끝나고 나서 저는 발표자에게 조심스럽게 조언을 드렸습니다. 유명한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의 생각을 좀 더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죠. 그 이후 그분은 자신의 의견을 좀 더 강조하며 발표를 하기 시작했고 훨씬 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자신의 언어로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소통은 자기 자신의 언어로 표현할 때 시작된다고 했어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때 상대방도 더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신의 언어로 말하는 것은 자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의 자아실현 이론에 따르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자신의 언어로 말하는 것은 자아실현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신의 언어로 솔직하게 말할 때 상대방과의 관계는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진정한 연결은 솔직한 대화에서 나온다고 강조했어요. 이는 우리가 자신의 언어로 진정성 있게 말할 때 더 깊은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어요. 이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진실된 목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소크라테스의 이 말은 우리가 자신의 언어로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일본의 철학자 니시다 기타로는 자신의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언어가 진정한 지혜를 담고 있다고 했어요. 이는 우리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신의 언어로 말하려면
먼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이해해야 해요. 하루에 10분 정도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글로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말을 하세요. 다른 사람의 말을 참고하되 자신의 언어로 다시 표현해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자신의 언어로 말할 때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신감 있는 태도는 말의 신뢰성을 높여준다고 해요.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세요. 자신의 언어로 말한 후에는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이를 통해 자신의 표현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어요. 제가 경험한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신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언어로 솔직하게 말할 때 우리는 더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할 수 있고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우리가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찾고 자아 실현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언어로 자신감 있게 말하면서 진정성 있는 소통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라. 제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팀원들에게 이 목표는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목표는 너무 높았고 결국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팀원들은 실망했고 저는 그때 비로소 제가 한 말에 대해 깊이 반성하게 되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심리학자 스티븐 코비는 신뢰는 말과 행동의 일치를 통해 쌓인다고 했어요. 우리가 한 말에 책임을 질 때 상대방은 우리의 말을 신뢰하게 됩니다. 신뢰는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죠.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은 자기 성장에도 정말 중요해요.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의 자아실현 이론에 따르면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은 자아실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면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질 때 관계는 더 안정적이고 건강해질 수 있어요. 심리학자 존 고트먼의 연구에 따르면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관계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책임 없는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이는 우리가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길임을 알려줍니다. 일본의 철학자 나카무라 유지로는 책임은 인간의 존재를 규정하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했어요. 이는 우리가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동양의 지혜를 잘 보여줍니다.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한 번 한 약속은 꼭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약속을 지키는 것은 말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만약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지 못했을 때는 솔직하게 실수를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세요.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말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이를 통해 더 책임감 있는 말하기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질 때 우리는 더 신뢰받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우리가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면서 진정성 있는 소통과 신뢰를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5번째로 불필요한 대화를 피하라.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였어요. 회의를 자주 했는데 처음엔 모든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회의가 길어질수록 점점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많아졌고 정작 중요한 논의는 뒷전이 되더라고요. 결국 프로젝트가 지연되었고 그때 저는 불필요한 대화를 줄이고 핵심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효율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자 허버트 사이먼이 주의력은 한정된 자원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불필요한 대화에 시간을 쓰면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져요. 효율성을 높이려면 핵심에 집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대화가 많아지면 본래의 목적을 잃기 쉬워요. 심리학자 엘버트 메러비언의 연구에 따르면 소통에서 말의 내용은 7%의 중요성을 가진다고 해요. 나머지는 비언어적 요소로 구성되죠. 그러니까 말의 내용이 명확하고 간결해야 효과적인 소통이 가능해요. 불필요한 대화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어요. 심리학자 데이비드 루이스는 정보 과부하가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고 말했어요. 필요 없는 이야기가 많아지면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어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간결한 말이 진리의 문을 연다고 했어요. 이는 불필요한 대화를 줄이고 핵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일본의 사상가 이나모리 가즈오는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 시간의 낭비를 줄이는 길이다라고 했어요. 이는 불필요한 대화를 피하고 효율적인 소통을 강조하는 동양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대화의 목적은 무엇인가? 를 생각해 보세요. 대화 중에 핵심에서 벗어나는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도록 유도하세요. 자신의 생각을 짧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는 불필요한 대화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불필요한 부분은 정중하게 차단하는 것도 중요해요. 피드백을 통해 더 효율적인 소통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불필요한 대화를 피하고 핵심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불필요한 대화를 피함으로써 우리는 더 명확하고 효율적인 소통을 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우리의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사용하고 소통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불필요한 대화를 줄이고 핵심에 집중하는 소통을 통해 더 나은 관계와 효율성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날따라 마음이 복잡해서 발표 전에 동료에게 짧게 이야기했는데 그 동료가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말고 꼭 필요한 말만 하세요라고 조언해 주더라고요. 그 말이 무척 와닿아서 발표를 준비하면서도 핵심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설명은 줄였어요. 그 결과 발표는 성공적이었고 그날 이후 저는 말을 할 때 더 신중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말을 신중하게 한다는 건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말은 생각의 옷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신중하게 고른 말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듣는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어요. 말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죠. 그런데 감정이 격해질 때는 조심해야 해요.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은 감정 지능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감정을 잘 조절하고 그에 맞는 말을 할 때 우리는 더 성숙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자신의 언어로 진솔하게 말하는 건 우리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고대 철학자 플라톤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듯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에요. 말에 책임을 지는 건 신뢰를 쌓는 기본이에요. 스티븐 코비가 말한 것처럼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우리는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신뢰는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불필요한 대화를 줄이고 핵심에 집중하는 것은 소통을 더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줘요. 플라톤이 간결한 말이 진리의 문을 연다라고 한 것처럼 짧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 같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그 말에 얼마나 책임을 지며 얼마나 진솔하게 말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과 관계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저는 말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말을 과하게 하지 않고 함부로 내뱉지 않으며 자신의 언어로 솔직하게 말하고 그 말에 책임을 지고 불필요한 대화를 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죠.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관계도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자신의 말에 더 큰 책임을 지고 진심으로 소통하며 핵심에 집중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의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 들어 깨달은 좋게 말하는 습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통해 나이 들어 깨달은 좋게 말하는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몇 해 전 제가 중요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발표 전날 한 동료가 저에게 너무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핵심에 집중하세요라고 조언해 줬어요. 그때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발표를 마치고 나서야 그 말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깨달았어요. 불필요한 말 없이 핵심만 전달했을 때 청중들의 반응이 훨씬 좋았거든요. 이 경험은 제가 말을 할 때 신중하고 핵심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줬어요. 말을 신중하게 한다는 건 참 중요해요.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말은 생각의 옷이라고 했듯이 우리가 신중하게 고른 말은 우리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해줘요. 중요한 말을 할 때는 특히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말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죠. 그런데 감정이 격할 때는 조심해야 해요.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은 감정 지능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감정을 잘 조절하고 그에 맞는 말을 할 때 우리는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자신의 언어로 진솔하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고대 철학자 플라톤이 너 자신을 알라고 했듯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진솔하게 말하는 게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에요.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은 신뢰를 쌓는 기본이에요. 스티븐 코비는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우리는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이는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불필요한 대화를 줄이고 핵심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소통을 더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줘요. 플라톤이 간결한 말이 진리의 문을 연다라고 한 것처럼 짧고 명확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5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해요. 나이가 들면서 제가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좋은 말하기 습관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통해 말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고 더 좋은 말하기 습관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를 만드는 중요한 도구예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이 말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더 나은 소통을 위한 지혜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을 과하게 하지 마라. 몇 년 전 저는 중요한 업무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저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싶어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난 후 상사께서 저를 따로 부르셔서 말을 좀 더 간결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말은 생각의 의복이다라고 했듯이 우리의 생각은 말을 통해 드러나죠. 그런데 말을 너무 많이 하면 핵심이 흐려져서 오히려 상대방이 우리의 진짜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할 수 있어요. 말을 많이 하면 감정을 과하게 드러낼 수 있어요.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은 감정 지능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말로 감정을 과하게 표현하면 관계가 나빠질 수 있어요. 말이 많으면 때로는 신뢰를 잃을 수 있어요. 노르웨이 심리학자 칼 홀베르그는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말이 적으면 상대방이 존중받는 느낌을 더 받게 되니까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질문을 통해 상대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대화를 했어요. 그는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상대가 스스로 깨닫도록 도와줬어요. 우리도 필요할 때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말을 줄이고 대화의 깊이를 더할 수 있어요. 일본의 검객 미야모토 무사시는 적게 말하고 많이 행동하라고 했어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요. 말을 할 때는 핵심 메시지에 집중하세요.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습관을 기르세요. 이것이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대화의 질도 높아져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충동적인 발언을 줄이고 더 신중하고 성숙한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줘요. 자신의 말하기 습관에 대해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스스로 성장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경험한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말을 아끼고 필요할 때 적절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말이 적당하면 신뢰와 존중을 얻고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이런 습관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함부로 말을 내뱉지 마라. 제가 팀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업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회의 도중 팀원 중 한 명이 제 의견에 반대하는 말을 했고, 저는 순간적으로 감정이 폭발해서 언성을 높이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팀원과의 관계는 서먹해졌고, 저는 그 일로 많이 반성하게 되었죠. 이 경험은 저에게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심리학자 조지 밀러는 말은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해요. 무심코 한 말이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데니얼 골먼의 감정지능 EQ 이론에 따르면 감정을 잘 조절하는 능력이 사회적인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감정이 격할 때는 말을 함부로 하기 쉬운데 이때 잘못하면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함부로 말을 내뱉으면 신뢰가 깨질 수 있어요. 심리학자 존 고트먼의 연구에 따르면 비난이나 경멸이 담긴 말은 관계에 큰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말을 하기 전에 3가지 질문을 하라고 했어요. 이 말이 진실인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친절한가? 우리가 말을 내뱉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지침이에요. 일본의 승려 도계는 입을 다물면 많은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말은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신중하게 말해야 한다는 동양의 지혜를 잘 보여줍니다.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피타고라스가 제안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 말이 진실인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친절한가? 감정이 격할 때는 잠시 멈추고 깊이 호흡을 해보세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조절 기법이라고 부르는데 순간적인 감정을 조절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에요.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표현은 상대방의 반응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어요. 자신의 말에 대한 피드백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해요.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말하기 습관을 개선할 수 있으니까요. 저의 경험처럼 감정이 격할 때 함부로 말을 내뱉는 것은 관계에 큰 해를 끼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말을 신중하게 하고 필요할 때 적절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함부로 말을 내뱉지 않는 습관은 신뢰와 존중을 유지하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습관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번째로 자신의 언어로 말하라. 한 세미나에서 강연을 듣게 되었어요. 발표자가 아주 유명한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발표를 이어갔는데 정작 자신의 의견은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끝나고 나서 저는 발표자에게 조심스럽게 조언을 드렸습니다. 유명한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의 생각을 좀 더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죠. 그 이후 그분은 자신의 의견을 좀 더 강조하며 발표를 하기 시작했고 훨씬 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자신의 언어로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소통은 자기 자신의 언어로 표현할 때 시작된다고 했어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때 상대방도 더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신의 언어로 말하는 것은 자신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의 자아실현 이론에 따르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자신의 언어로 말하는 것은 자아실현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신의 언어로 솔직하게 말할 때 상대방과의 관계는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진정한 연결은 솔직한 대화에서 나온다고 강조했어요. 이는 우리가 자신의 언어로 진정성 있게 말할 때 더 깊은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어요. 이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진실된 목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소크라테스의 이 말은 우리가 자신의 언어로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일본의 철학자 니시다 기타로는 자신의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언어가 진정한 지혜를 담고 있다고 했어요. 이는 우리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신의 언어로 말하려면 먼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잘 이해해야 해요. 하루에 10분 정도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글로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말을 하세요. 다른 사람의 말을 참고하되 자신의 언어로 다시 표현해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자신의 언어로 말할 때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신감 있는 태도는 말의 신뢰성을 높여준다고 해요.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하세요. 자신의 언어로 말한 후에는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이를 통해 자신의 표현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어요. 제가 경험한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신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언어로 솔직하게 말할 때 우리는 더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할 수 있고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우리가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찾고 자아실현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언어로 자신감 있게 말하면서 진정성 있는 소통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라. 제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팀원들에게 이 목표는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목표는 너무 높았고 결국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팀원들은 실망했고 저는 그때 비로소 제가 한 말에 대해 깊이 반성하게 되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심리학자 스티븐 코비는 신뢰는 말과 행동의 일치를 통해 쌓인다고 했어요. 우리가 한 말에 책임을 질 때 상대방은 우리의 말을 신뢰하게 됩니다. 신뢰는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죠.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은 자기 성장에도 정말 중요해요.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의 자아실현 이론에 따르면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은 자아실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면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질 때 관계는 더 안정적이고 건강해질 수 있어요. 심리학자 존 고트먼의 연구에 따르면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관계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책임 없는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이는 우리가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길임을 알려줍니다. 일본의 철학자 나카무라 유지로는 책임은
인간의 존재를 규정하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했어요. 이는 우리가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동양의 지혜를 잘 보여줍니다.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한 번 한 약속은 꼭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약속을 지키는 것은 말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만약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지 못했을 때는 솔직하게 실수를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세요.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말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이를 통해 더 책임감 있는 말하기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질 때 우리는 더 신뢰받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우리가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면서 진정성 있는 소통과 신뢰를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5번째로 불필요한 대화를 피하라.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였어요. 회의를 자주 했는데 처음엔 모든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회의가 길어질수록 점점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많아졌고 정작 중요한 논의는 뒷전이 되더라고요. 결국 프로젝트가 지연되었고 그때 저는 불필요한 대화를 줄이고 핵심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효율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자 허버트 사이먼이 주의력은 한정된 자원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불필요한 대화에 시간을 쓰면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져요. 효율성을 높이려면 핵심에 집중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대화가 많아지면 본래의 목적을 잃기 쉬워요. 심리학자 엘버트 메러비언의 연구에 따르면 소통에서 말의 내용은 7%의 중요성을 가진다고 해요. 나머지는 비언어적 요소로 구성되죠. 그러니까 말의 내용이 명확하고 간결해야 효과적인 소통이 가능해요. 불필요한 대화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어요. 심리학자 데이비드 루이스는 정보 과부하가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고 말했어요. 필요 없는 이야기가 많아지면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어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간결한 말이 진리의 문을 연다고 했어요. 이는 불필요한 대화를 줄이고 핵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일본의 사상가 이나모리 가즈오는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 시간의 낭비를 줄이는 길이다라고 했어요. 이는 불필요한 대화를 피하고 효율적인 소통을 강조하는 동양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대화의 목적은 무엇인가? 를 생각해 보세요. 대화 중에 핵심에서 벗어나는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도록 유도하세요. 자신의 생각을 짧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는 불필요한 대화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불필요한 부분은 정중하게 차단하는 것도 중요해요. 피드백을 통해 더 효율적인 소통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불필요한 대화를 피하고 핵심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불필요한 대화를 피함으로써 우리는 더 명확하고
효율적인 소통을 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우리의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사용하고 소통의 질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불필요한 대화를 줄이고 핵심에 집중하는 소통을 통해 더 나은 관계와 효율성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날따라 마음이 복잡해서 발표 전에 동료에게 짧게 이야기했는데 그 동료가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말고 꼭 필요한 말만 하세요라고 조언해 주더라고요. 그 말이 무척 와닿아서 발표를 준비하면서도 핵심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설명은 줄였어요. 그 결과 발표는 성공적이었고 그날 이후 저는 말을 할 때 더 신중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말을 신중하게 한다는 건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말은 생각의 옷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신중하게 고른 말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듣는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어요. 말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죠. 그런데 감정이 격해질 때는 조심해야 해요.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은 감정 지능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감정을 잘 조절하고 그에 맞는 말을 할 때 우리는 더 성숙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자신의 언어로 진솔하게 말하는 건 우리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고대 철학자 플라톤이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듯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진정한 소통의 시작이에요. 말에 책임을 지는 건 신뢰를 쌓는 기본이에요. 스티븐 코비가 말한 것처럼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우리는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신뢰는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불필요한 대화를 줄이고 핵심에 집중하는 것은 소통을 더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줘요. 플라톤이 간결한 말이 진리의 문을 연다라고 한 것처럼 짧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 같아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그 말에 얼마나 책임을 지며 얼마나 진솔하게 말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과 관계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저는 말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말을 과하게 하지 않고 함부로 내뱉지 않으며 자신의 언어로 솔직하게 말하고 그 말에 책임을 지고 불필요한 대화를 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죠.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관계도 더 깊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자신의 말에 더 큰 책임을 지고 진심으로 소통하며 핵심에 집중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의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